네, 2023 스마트 물류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예, 1일차 오후 트랙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물류 트랙이고요. 총 3분의 이제 주제 발표 연사를 모시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 그럼 첫 번째 주제 발표 연사 모시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핫한 아이템이기도 한데요. 예, 스마트 물류의 뭐 대표 주자라기도 하죠. 국내에서도 소개된 지 얼마 안 됐는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토스토어 시스템의 이제 최중갑 부장님 모시고요. 공간 개념에 새롭게 정의한 스마트 물류 오토스토어에 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오토스토어 시스템의 최중갑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오토스토어 한국지사에서 사업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준갑입니다. 네, 오토스토어가 이제 국내에 진출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국내에 진출한 지는 지금 한국지사를 오픈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요? 네. 지금 파트너, 제가 알기로는 파트너가 한 5개 정도. 네. 예, 파트너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뭐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레퍼런스가 주로 이제 이 오토스토어가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다양한 분야에 네네. 활용이 되는데, 국내에서는 주로 이제 어느 분야의 레퍼런스가 좀 많습니까? 그러니까 팬데믹이 지나고 네.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서 일반 물류 쪽의 레퍼런스가 현재는 가장 많고요. 네네. 그래도 여러 제조업 분야에서도 현재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셔서 여러 계약 건수로 이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양한 이제 고객들을 한번 만나보시고 현장에서 네네. 보시고 계실 텐데, 어떤 피드백을 좀 받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상이라든가 네. 아니면 기타 자료로만 확인을 하시다가 실제 저희가 데모를 보시거나 아니면 레퍼런스 사이트를 가보시면 실제보다 뭐 혁신적이라는 얘기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단순하다라는 얘기도 많으시고요. 네네. 사실 저희 시스템 자체가 단순함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보시면 더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발표 네. 잠시 후에 해주실 텐데,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까요? 일단 오토스토어가 기존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나 스마트 물류 시스템하고는 조금 차별점이 있어서 네네. 일단은 뭐 편견이라든가 약간 개념 같은 거를 없애시고 네. 그냥 한번 편하게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이제 더욱 자세한 디테일한 상세 내용들은 저희가 직접 찾아서 해서 방문되거나 아니면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모도 구현이 돼 있어요? 네네. 지금 저희 광명 사무실에 아. 데모 센터도 구현이 돼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희 각 파트너사에서도 데모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토스토어 시스템의 최중갑 부장님 준비하신 발표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스토어 한국지사에서 사업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준갑입니다. 사실 물류는 폭넓은 의미, 약간 광의적인 의미가 있어서 오늘은 물류 창고, 즉 특정 공간에 상품하고 제품을 보관하고 그러한 창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팬데믹이 지나오면서 몇 년간 이커머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류 시스템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고요. 기존의 물류 시스템, 특히 물류 창고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안, 다양한 솔루션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보다 다양해지고 많은 품목의 빠른 배송을 요구하는 시장의 패턴에 따라서 사업자는 물류 창고에 보다 다양한 상품을 보관하고 구비를 해놓게 되어야 되고요. 더욱 빠르게 입출고해야 되고 소비자에게 배달을 해야 되는 사업 환경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고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한 기존 물류 창고 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스마트 물류 시스템이 점점 주목을 받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2024년 스마트 물류 시스템 관련 시장은 3,260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과학 시장 관련 담당자, 혹시 시장에 속해져 있는 사업자들은 여러 관심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사업자들이 스마트 물류를 통해 자동화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한된 공간을 극대화해서
활용하고 뿐만 아니라 인력난을 함께 해소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간과 인력,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진보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보 스토리지 시스템은 기존 창고 시스템과는 여러 가지로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의 시작은 모두가 가진 기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큐브 스토리지는 북유럽에서 가장 큰 전자부품 유통회사인 노르웨이 하텔란드 그룹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통기업의 특성상 큰 대규모 물류 창고가 필요하게 되었고 사업이 확장할 때마다 새로운 창고 계획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전통적인 선반, 렉 기반의 창고 형태의 근본적인 질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반을 기반으로 한 창고는 필연적으로 많은 불필요한 공간이 낭비가 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반 사이를 이동하기 위한 복도, 상품이 놓여있는 아랫선반과 윗선반 사이의 공간과 같이 낭비되는 공간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낭비되는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루미 큐브와 같은 디자인 아이디어가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창고의 디자인은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대규모 공간의 확보, 보관 위치에 대한 관리, 피킹에 요구되는 대규모 인력, 여러 가지 태생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오른쪽과 같은 큐브 스토리지 오토스토어 시스템은 제품이 당기게 될 빈과 빈 사이의 공간이 최소화될 수가 있고요. 선반 기반의 디자인에 비해서 최대 4배 이상의 보관 밀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선반과 선반 사이를 이동하여 상품을 수집하는 작업자 대신 로봇이 빈 상단의 트랙 위를 돌아다니면서 작업자가 위치한 워크스테이션, 포트로 상품이 담겨져 있는 빈을 빠르게 이동시켜 줍니다. 이러한 큐브 스토리지 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에 첫 상용화가 되었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많은 사업자에게 사람이 상품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상품이 필요한 작업자에게 직접 올 수 있는 굿투퍼슨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제공하게 됩니다. 오토스토어에서 제안하는 큐브 스토리지 시스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은 현재 전 세계의 1000여 개의 현장에서 42,000대의 로봇과 함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실적은 공간에 대한 대규모 인력 투입에 대한 스마트 물류의 새로운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큐브 스토리지 시스템, 오토스토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스토어에 보시는 가장 큰 장점은 그 단순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시스템은 규모하고 상관없이 5종류의 모듈로만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공간의 형태, 디자인에 대한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작업자의 이동을 위한 터널을 가질 수도 있고 상품을 입고하고 출고할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 포트는 오토스토어가 있는 그리드 어떤 위치에서도 배치가 가능하고 설치,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디자인의 자유도는 비정형적인 공간,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요. 창고 내에 불필요한 공간을 최소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스토어 중간에 메자닌을 설치하거나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고요. 기존의 물류 창고 레이아웃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그 기존 레이아웃을 최대하게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보시는 거는 오토스토어의 가장 핵심인 로봇입니다. 상품 수집을 위해 하루에도 수십 킬로 혹은 수킬로 이상씩 이동해야 되는 작업자의 피로도를 이동 경로를 최소화해 줄 수 있는 로봇이고요. 그리드 상부의 트랙을 다니면서 계산된 최적된 경로를 이동하여서 최단시간 내에 필요한 상품이 담겨져 있는 빈을 작업자가 위치한 포트 워크스테이션에 가져다 둡니다. 로봇은 최대 3.1m/s, 시속 11km로 움직이면서 주변에서 흔히 들으실 수 있는 카페나 커피숍 내에서 소음 정도만을 만들어내면서 아주 조용하게 운전이 됩니다. 또한 자동 충전 방식으로서 해서 가장 최적의 스케줄을 찾아서 충전 스테이션으로 이동하고 자동으로 충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큐브 스토리지 오토스토어의 구조물 뼈대 역할을 하는 그리드입니다. 그리드는 총 17가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적층되어져서 구성되어 있는 빈을 지지하거나 로봇이 이동할 수 있는 상부 트랙을 제공합니다. 레고처럼 같이 손쉽게 조립할 수 있는 알루미늄 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사업자는 사실 평평한 바닥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쉽게 빠르게 오토스토어 설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단한 설치 방법으로 100평에서 수천 평에 대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설치도 단 3개월 이내에 시운전을 마치고 실제 운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간단한 구조, 단순한 구조에서 오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가볍고 손쉬운 설치 방법은 설치 중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오토스토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빈입니다. 상품이 직접 담기게 되는 빈이고요. 가로 60cm, 세로 40cm의 표준화된 빈에 상품의 특성에 맞는 높이를 선택하여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최대 30kg까지 적재가 가능합니다. 모든 빈은 적층된 빈의 하중, 최대 700kg까지도 견딜 수 있게 견고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내구성을 중심으로 디자인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최대 24단까지 정착될 수가 있고 또한 하나의 빈에 여러 종류의 제품을 나눠서 보관할 수 있도록 빈 내부에 격벽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이 담겨져 있는 빈을 로봇이 이동시키고 작업자가 받을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 포트입니다. 작업자 입장에서는 빈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및 경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작업자는 이제 더 이상 선반과 선반 사이를 수십 킬로 이동하면서 수고할 필요 없이 앞에 자신한테 이동된 빈에서 필요한 상품을 포트를 통해 피킹 작업만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포트가 있는데요. 사업자가 요구되는 물동량과 작업자의 위치에 따라서 유연하게 선정되고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포트 워크스테이션은 시간당 약 650개 빈을 포트를 통해서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맞춰줄 수 있는 다양한 워크스테이션 타입을 제공하고 동일한 디자인 컨셉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스토어의 컨트롤러입니다. 오토스토어의 각 모듈, 5가지 모듈에 대한 작업을 할당하고 그리드 상단에 위치한 로봇들의 최단, 최적 경로를 계산하고 명령하는 역할을 합니다. 컨트롤러는 오토스토어의 최상위에 된 관제 시스템으로서 모든 모듈을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중화 구조를 통해서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고 오토스토어의 모든 운영을 최적화하고 관리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오토스토어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5가지 모듈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관되어야 하는 제품, 빈의 수량에 맞게 그 디자인이 나누어질 수가 있고요. 사업자의 특성에 맞게 로봇, 빈, 포트의 수량 및 타입을 선정하여서 초기 설치한 후에 규모에 맞게 단계별로도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장기 계획, 5년 계획, 10년의 장기 계획을 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가는 리스크를 안기보다는 예측 가능한 범위, 약 1년 내지 2년 내지의 단기 계획을 바탕으로 반복된 투자, 연속성 있는 투자를 통해서 신뢰성 있는 투자가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한 확장을 위해서 전체 시스템을 중단할 필요가 없이 창고는 계속 운영을 하면서 연속성 있는 확장 및 창고의 운영 계획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모듈 구성에 확장이 되니까 사업자의 자동화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하고 신뢰성을 더욱 높게 쉽게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큐브 스토리지 오토스토어는 앞서 설명한 하드웨어 기술이 있고요. 더불어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을 통해서 더욱 완벽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3가지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은 간단한 5가지 모듈을 더욱 빠르고 무한하게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포맷입니다. 오토스토어는 수년 전에 라우터 기술을 개발하여서 적용을 했고요. 혁신적인 입출고 속도의 향상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로봇을 제한된 그리드 안에 얼마나 많이 넣을 수 있느냐가
밀도 있게 로봇을 배치하고 각 로봇의 효율적인 경로를 할당할 수 있는 게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라우터 기술을 통해서 4배 빠른 입출고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워크스테이션, 포크당 약 650개 오더라인을 1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향상된 성능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와 같이 라우팅 소프트웨어 기술은 하나의 그리드, 단독 그리드에서 로봇을 1000개 이상 동시에 관장하고 작업을 활성시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음은 유니파이 애널리틱스인데 운영 중인 오토스토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발생되는 이벤트를 사용자와 공유하는 것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렇게 공유된 데이터는 사용자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오토스토어의 상태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된 이벤트까지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예지 보전이 가능하게 하고 365일 중단이 없는 창고 운영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유니파이 애널리틱스는 직관적인 대시보드를 직접 제공을 합니다. 직관적인 대시보드는 특별한 작업자의 교육 없이 일반 작업자도 쉽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는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합리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2가지 소프트웨어 기술이 오토스토어 운영을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이라면 그리드 디자이너와 시뮬레이터는 오토스토어를 설계하고 계획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설치될 오토스토어와 완벽하게 일치된 설계를 가능하게 도와주고요. 이와 같은 사전 설계를 통해서 실제 설치를 진행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오차 및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토스토어의 시뮬레이터는 가상의 WMS와 연동하여 설계된 오토스토어의 사전 성능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고객사마다 다른 오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성을 각 고객사에게 최적화된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이러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가 요구되는 사양에 가장 부합하는 로봇과 포트의 수량을 선정하고 디자인을 선정해서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소프트웨어 기술들은 오토스토어의 디지털 트윈을 가능하게 해주는 주요 핵심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가상 공간의 오토스토어를 실제와 동일하게 구현해 볼 수 있고요. 계획 단계에서는 실행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생하여서 미리 조치하여 운영 단계에서는 실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예지 보전 및 빠른 현장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와 더불어서 확장 프로젝트를 위한 더욱 정확한 예측 범위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요.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큐브 스토리지 스마트 물류 시스템은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물류 현장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토스토어를 통해 각 사업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었고 저희 홈페이지에 지금 보시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보다 자세한 각 고객사,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사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글로벌 경쟁사는 어떻게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적용하였고 그에 대한 기대 효과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직접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마트 물류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현재 오토스토어 한국지사에서는 스마트 물류, 오토스토어 컨셉 디자인, 컨설팅 업무, 다양한 업무들을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증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청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준갑 부장님, 큐브 스토리지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국내에 이제 소개된 지는 횟수로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한국지사회가 설치된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 예. 그 전에 들어와 있던 파트너사를 통해서 네네. 이미 첫 공급은 6년 이상 되었습니다. 6년 이상 됐습니까? 6년 이상 된 고객은 현재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도 1년에 한두 번씩 찾아뵙고 있는데 네.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이 ROI가 어쨌든 고객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ROI를 신속하게 네, 뽑아내는 굉장히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보통 지금 오토스토어에서 이제 큐버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뭐 규모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 네네. 보통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까? ROI를 뽑는 시간? 보통 저희가 글로벌 ROI를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기대하고 선정하는 ROI는 2년에서 3년 정도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년에 3년 정도. 네. 그리고 이런 지금 오토스토어 같은 경우, 이 오토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요 큐브 스토리지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에 저희 우리나라 창고들이 새롭게 이제 지금 건설되거나 이제 만들어지는 창고들은 그렇지는 않지만 예전 창고들은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노후화돼 있고 현장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예전 공장, 예전 뭐 센터에 적용돼서 이제 활용되고 있는 사례라든가. 국내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고 신규 사례밖에 없기는 하지만 해외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물류 창고 특성상 물류 창고를 신설한다 그래서 기존 물류 창고를 드러내는 동안 기존 물류 창고의 역할은 그대로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면적도 설치되는 면적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기존 물류 창고의 면적 일부를 활용을 해서 오토스토어를 설치하는 동안 네. 기존 물류 창고의 역할은 진행하되, 그리고 물류 창고 오토스토어가 설치가 완료되면 이전되는 작업들, 그 다음에 저희 오토스토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에 대한 자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기역자로 설치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메자닌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터널이 들어가기도 하고 다층으로 설치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디자인 시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신설되는 창고 부위와 같은 경우야 정사각형 혹시 뭐 딱 정형화된 공간이지만 비정형화된 공간에서도 오토스토어를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은 사실 레퍼런스는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제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제 네네. 보실 수 있는데 우리 그러니까 이 특징 자체가 이제 작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 있다. 네. 예, 이런 것들이 강점인데 네. 그 글로벌 사례 같은 경우에서 뭐 제조업체가 활용하고 있는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까요? 네,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설치 개소의 비율로 보면 제조업 분야가 훨씬 높습니다. 한 설치 개소로 아까 총 사이트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50% 이상은 사실 제조업 분야에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네. 사실 제조업 분야는 제조업만의 특별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물류 창고가 아니라 그렇죠. 소형 물류 창고고 다양한 제품들을 밀도 있게 저장하는 거를 사실 물류 창고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물류는 빠른 입출고 속도라든가 기타 다양한 특성이 있다 그러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부피가 큰 상품 아니면 제품 다양한 상품들을 밀도 있게 저장하고 그에 맞게 입출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제조업의 물류 창고는 공장 안에 일부분을 속해져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짜투리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비정형화된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높이의 제한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뭐 중2층에다가 설치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1층에는 제조업이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 설비가 들어가 있는 공간들이 있고 네네. 아니면 작업자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 그 위에 이제 중2층에 물류 창고를 설치를 해서 물류 이제 공간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는 거죠. 사실 공장 안에서 설비가 들어갈 공간도 부족한데 상품을 보관하거나 물류 창고를 만들 공간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중2층에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짜투리 공간에 기역자 형태, 니은자 형태로 만든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 사례들을 아까 이제 안내해 주셨던 그런 사이트에 보면 네네. 사이트에 보시면 여러 다양한 사이트가 있으니까요. 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이제 기존의 이제 기관계 시스템이나 레거시 그리고 다른 이제 SCM 관련된 시스템들과의 연동도 이제 이슈일 텐데 예, 그런 부분들은 뭐 크게 문제는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 부분은 사실 기존에 저희가 제공하는 API와 맞출 수만 있다면 네. 크게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시스템하고 연동시키는 건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업무 중에 하나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물류 관리 시스템조차가 잘 안 돼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다 그렇죠. 보니까 많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 파트너사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WMS라든가 아니면 네. 클라우드 베이스의 WMS를 동시에 같이 제공을 해서 사용자의 요구들 아니면 네. 사업자의 요구들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큐브 스토리지는 어떤 기능들이 좀 뭐 향상 혹은 보강, 보완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사실 많은 시험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3존, 그러니까 냉동, 냉장, 그 다음에 상온, 세 가지 존의 영역에서 세 가지 다른 온도대 영역에서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오토스토어를 현재 개발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래요? 있고요. 지금 유럽에서 이미 한 사이트에서 테스트 사이트를 돌리고 있으니까 이제 곧 결과를 가지고 레퍼런스 디자인이 나오면 국내에서도 곧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3종이 그냥 같은 공간에서 같이 서비스가 네네. 된다고 하나의 그리드에서 일단 뭐 냉동 그리드 같은 경우는 냉동 그리드만의 격벽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네네. 하나의 그리드 안에서 세 개의 다른 온도대 영역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자가 냉동 그리드에서 작업할 수 있는 냉동 조온이라는 영역에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 같은 것도 한계가 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되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이제 식음료 시장 같은 데서는 이 합포장을 하거나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컨솔리데이션을 쉽게 해줄 수 있는 전용 포트를 별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작업자, 실제 사용자는 포트가 가장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포트를 다양할 수 있는 게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요구에 맞출 수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포트의 형태를 좀 더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에 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니즈들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네네. 올라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건 여기까지였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장님 이제 쭉 발표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 예, 아니면 뭐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스토어를 뭐 전시회를 참여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영상을 처음에서 보시면은 이게 약간 낯선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낯선 개념이 많이 있어서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뭐 내가 실제로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면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저희 한국지사에서는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컨셉 디자인이나 컨설팅 업무를 직접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는 뭐 규모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작은 규모도 상관없고요. 대규모도 상관없고요. 대규모는 대규모대로 작은 규모는 작은 규모대로 장점이 있으니까 우선 저희 쪽으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다양하게 컨설팅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3월 8일부터 10일까지 네네. 예, 코엑스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라는 국내 최대 전시회가 열리는데 거기 네네. 오토스토어도 참여를 하시죠? 네, 저희도 참여를 합니다. 네. 3층 C홀이던데. 1층입니다. 1층인가요? 네네. 잘못 본 것 같습니다. 1층에 어쨌든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네. 현장에서 직접 보고 싶다. 네네네. 예, 아니면 궁금한 것들이 아직 해소가 덜 됐다 네네. 하시면 오시면은 이제 부장님한테 당연하죠. 직접 네네.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에도 오토스토어가 참여를 하니까요. 오셔서 궁금증 해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토스토어 시스템의 최준갑 부장님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